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양중학교 2학년 과학선생님 박지영입니다. 박수! 자, 오늘은 내일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내일 풀 유인물에 대해서 정답을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제목, 원소를 이루는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원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하면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밑줄 바로 그어주세요. 자,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염려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알루미늄 호일, 김밥을 쌀 때 쓰는 건데요. 자, 이걸 아주 얇죠? 근데 계속 더 얇은 알루미늄 박을 자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답은 자를 수 없다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제목.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유인물은 항상 이러한 제목을 그대로 놓으니까. 자, 여기 고대 그리스부터 쭉 여기까지 잘 읽어오세요. 자, 지금 이걸 잘 읽다 보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내일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여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까 정답을 얘기했고, 2번, 요 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문제지들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데모크리토스라는 고대 그리스가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힘이 아주 막강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무시됐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인정을 받은 후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죠. 자, 정답은 여기는 뭘까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 이것을 원자, 영어로 아톰이라고 말한 사람이죠. 이거의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은 무한히 쪼갤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자, 빈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반드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압축했을 때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하면 입자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가까워진다. 그럼 반대로 빈 공간이 없는데 공기를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지만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기가 진해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시켰죠. 그 사실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을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인정을 받지 못한 철학자, 인정을 받은 철학자,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이후 보일의 실험에 의해 틀렸다고 반박이 되었습니다. 그 보일의 실험이 바로 여기 보이는 요 사진입니다. 자, 자세히 사진을 볼게요. 자, 보일은 요 J자관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했죠. 당시 하인하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이 막혀 있고 수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죠. 공기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은을 더 넣었더니 무거운 수은으로 인해서 공기가 쭉 압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만큼 했던 공기가 이만큼. 자, 보이시나요? 색이 진해졌나요? 아니죠. 결국 데모크리토스의 이론,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압축이 되었다고 말한 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기가 진해진다. 이 연속설은 이 실험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유인물로 가볼게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수은을 더 넣으면 관 속의 공기가 압축이 된다. 최종 결론, 공기는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실험은 당시 누구의 주장을 반박했을까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실험을 반박을 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 돌턴의 원자설 넘어갈게요. 이 돌턴의 원자설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은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요 그림을 볼게요. 돌턴은 당시 과학이 발달 안 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죠. 모든 물질은 쪼개질 수 없다. 원자는 쪼개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X. 그리고 원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X. 철이 금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철과 황,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만들어진 이 황화철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마구잡이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수비로 결합을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정수비. 여기서는 철 1개, 황 1개 결합했다. 그래서 1대1의 결합이다. 철이 4가지 원자가 있으면 황도 4개의 원자. 나누면 1대1이 된다고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왼쪽 더 알아보기를 볼까요? 과학의 발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 수정이 되었죠? 1, 2, 3번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4번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과학의 발달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1번은 수정한 내용을 보면 원자는 더 작게 쪼개질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고 2번 항은 핵은 핵반응에 의해 다른 원자로 변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핵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았겠지만 최근에 와서 이 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원소의 원자도 질량이 다를 수가 있답니다. 질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소인데도 무거운 수소가 있어요. 여기서는 금, 철, 다른 원자이지만 수소를 예를 들었을 때 수소와 중수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같은 물질이지만 질량이 더 무거운 수소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이라도 질량이 다를 수가 있는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 3번도 틀린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유인물로 가볼까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은 처음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설 4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유인물을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턴의 원자설은 4개는 과학의 발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것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1, 2, 3번이 되겠죠. 얘네들을 수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한 내용을 여기 요 빈칸에 모두 적으면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인물로 교과서로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원자의 크기와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요 특수 전자 현미경을 완성한 규소 원자를 볼게요. 요 규소 원자는
원소 기호가 뭐죠? 네. SI 소문자 이 규소인데 이 규소 원자를 옛날에는 못 봤지만 2000년 19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특수 전자 현미경 우리가 생물 시간에 봤던 광학 현미경이 아니라 특수 전자 현미경 10억에서 5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자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자들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알루미늄 박을 계속 자르다 보면 결국에는 원자에 도달한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은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다는 이유가 됩니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의 지름은 약 1억 분의 1cm이고 알루미늄 원자의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의 약 3배, 1억 분의 3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원자와 알루미늄 박 두께의 관계를 주사위와 서울 N타워의 높이에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요. 자, 그리고 원자는 질량도 매우 작아서 10원짜리 동전 1.22g에는 알루미늄 원자와 구리 원자가 합이 2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의 정도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10의 22제곱 이게 몇일까요? 한번 20, 100, 1000만 공을 22개에 센 거에 곱하기 2를 한번 해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서 돌턴은 원자의 개념을 주장하였지만 실제 보았거나 확인할 수는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자 모형의 아래와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변천이 됐는데 돌턴이 먼저 원자를 제시했고 두 번째는 누가 제시했을까요? 세 번째는 누가 제시했을까요? 네 번째 그리고 현재.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유인물을 잘 찾아보면 유인물이 아니라 문제지를 아주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톰슨이 되겠고 여기에는 무엇이 될까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있고 여기는 보어라는 과학자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지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시험에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어보다 좀 더 진화된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유인물에 보고 시험은 여기까지 정도 되는 걸로. 자, 그리고 어떤 장치로 원자의 표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무슨 현미경? 특수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여기 보겠죠. 수소 원자의 지름은 약 몇 cm? 1억 분의 1cm. 알루미늄 원자는 수소 원자의 3배니까 약 1억 분의 3cm가 되겠죠. 그러면 알루미늄 박 두께는 얇은 두께는 알루미늄 원자 1억 분의 3cm가 수직으로 몇 개 나열돼야 얇은 알루미늄 박의 두께가 될까요?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약 5만 개가 모여야 20, 100, 1000, 만, 5만 개가 나열돼야만이 알루미늄 얇은 두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의 크기가 엄청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원자의 지름을 보통 평균 62 pm, 520 pm 아니죠. PM은 2pm 아니죠. 이 PM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P는 피코, 다른 말로 10의 마이너스 12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M은 미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62 PM은 무엇이냐? 이 P는
10의 마이너스 12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를 피코라고 말하는 거죠. 한글로 얘기했을 때 예전에 우리 겨울방학 때 SI 접두어 배웠죠. 피코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피코라고 하고, 이거는 미터라고 하는 거죠. 길이의 단위 미터. 그러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원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의 질량은 10원짜리 동전이 1.22g인데 알루미늄은 0.59 들어있고 구리는 0.63. 알루미늄과 구리의 원자의 총 개수는 교과서에 2 곱하기 10의 22제곱개로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나누면 한 개당 몇이냐? 보시죠. 1.67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 와, 이거는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이거 나타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건데, 자, 이거를 시험에 내냐? 이런 건 시험에 내지 않겠죠. 지름이 몇이냐, 원자의 질량이 몇이냐 시험에 내지 않고, 매우 작다, 매우 크다. 이런 추상적인 정도만 내겠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와 원소를 우리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원소 오른쪽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지만 이거는 원자로 넘어왔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뭐가 될까요? 입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입자는 개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귤 2개, 바나나 3개, 사과 2개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건데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류. 귤, 바나나, 사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과학으로 넘어왔을 때 수소, 산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소가 원자가 몇 개, 산소 원자가 몇 개 이렇게 개수를 얘기하는 것은 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라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돌턴 이후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원자 속에는 더 뭐한 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냐?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여기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읽어보면 요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그림은 잘 보시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동그라미 전체가 원자인데 가운데 빨간색의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하얀색의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잘 보면 빨간색 원자는 플러스 극을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질량도 매우 작죠. 그런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9.99999%를 차지하고 이 전자는 그냥 그냥 조금 그냥 그거만 차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주위를 돌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에 있냐? 그거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얘를 찾기 위한 것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돌고 있다까지만 알고 있고 현재에도 어디에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자, 원자이죠. 원자는 원자핵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비교표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로 되어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로 되어 있고 위치 원자의 어디에 있을까요? 전체의 원자의 중심부에 있고 전자는 원자 주위를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대부분 99.99999 대부분 차지하고 전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자, 공간 차지. 원자핵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한대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원자라고 했을 때 원자핵이 차지하는 부위는 실제적으로 비교하면 개미 하나의 정도의 크기가 원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질량은 대부분 차지한다. 이건 비교하면서 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또 당연히 매우 질량도 작기 때문에 그 공간 차지하는 것도 역시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26에서 27쪽. 자, 갑니다.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된 거 설명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어디 있네? 여기 없네요. 자, 그거 좋습니다. 이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원자의 뭐에 따라 원자의 질량과 전하량이 서로 뭐하다? 자, 잘 읽어보면 원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과 전하량이 서로 다르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원자의 종류가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고 원자의 전하량을 조사해 볼게요. 자, 이거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소는 전하량이 원자핵이 1 플러스 1 그리고 리튬은 플러스 3. 탄소는 무엇일까요? 탄소는 무엇일까요? 네, 탄소는 플러스 3이 될 거고 산소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산소는 무엇일까요? 플러스 8이라고 이미 이게 왜 이런지는 이제 3학년 가서 볼 수 있고 우리는 일단 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전자수 볼게요. 전자수는 아주 쉽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얘는 몇 개? 3개. 얘는 6개. 얘는 몇 개? 전자수 8개. 나트륨 몇 개? 전자가 11개.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1개일 때 마이너스 1이므로 3개니까 뭘까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8 됐고 얘는 몇일까요? 얘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런데 전하량을 다 더해볼까요?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을 각각 다 더했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리튬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은 0. 같은 방식으로 나트륨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1은 0.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중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모든 원자의 전하량은 0이 되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된다. 그 이유 아까 방금 얘기했었죠. 자, 돌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모양을 바탕으로 나머지 원자 모양을 그려보자. 자, 수소 원자는 지금 여기 요걸 보면서 그리면 되고 탄소 원자는 지금 여기 이거 보면서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리튬, 산소, 나트륨은 자, 리튬은 여기 요거를 보면서 원자핵 전하량과 전자를 그리면 되고 산소는 이걸 보면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리튬, 탄소만 설명하겠어요. 탄소. 자, 탄소는 플러스 6에 탄소는 플러스 6. 미안하다. 이거 플러스 6인데 3이라고 했네. 자, 탄소는 원자핵이 플러스 6을 갖고 있는데 이게 중성이 되려면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0을 만들려면 마이너스가 6개가 있어야 중성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리튬과 산소와 나트륨 등을 그려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로 다시 가서 자, 플러스 원자는 플러스 하나를 띠는 땡땡과 마이너스를 전하는 땡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고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문제 여기 문제 없네? 그러면 끝났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